저는 오늘은 정말 줄어들기를 기원 드리는데, 자고 있나면은, 오늘은 또 얼마나 발생했을까 걱정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 중에 오늘이 최고 많이 발생한 날입니다. 정말 슬픈 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지역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집단시설에서 일어나니까 대폭 감염자가 많습니다. 우리 봉화의 푸른 요양은 49명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설에 대해서 코트 격리, 동을 집단시설에 모두를 격리 조치하는 겁니다. 그런 조치를 과감하게 내렸는데, 그래서 오늘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리면서 그 시설 협회장님들을 오늘 5분 모셨습니다. 이분들 각오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경상북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122명이 증가되어 누적 92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1시 현재는 944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국에 518명 대비 24%고 누적 확진 환자는 우리 지역이 15%입니다. 경산과 봉화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봉화에서 발생한 44명 모두 푸른 요양은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어제 사망자 1명이 발생해서 누적 13명이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76세 여성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확진되었습니다. 청도 군립 노인요양병원에서 3월 4일 사망해서 3월 5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완치되신 분도 총 38명은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33명이 대남병원 정신 환자들로 모두 국립부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확진 환자 입원 및 병상 현황입니다. 어제 21명이 추가로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안동 의료원에 19명, 김천 의료원에 2명, 도내 979 병상 중 709 병상을 사용 중이고 270 병상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927명의 확진 환자 중 3개 의료원 등 도내 병원에 445명, 86명이 타시도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경증 환자 125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으며 220명이 자가격리 중인데 오늘 중에 모두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시설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 현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생활치료센터는 38개소 1637실입니다. 먼저 국가 지정생활치료센터는 도내 5개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561명이 입소되었습니다. 문경에 있는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우리 경북 환자 65명이 입소를 했고 오늘 추가로 34명이 입소를 합니다. 도지정생활치료센터 말씀드렸습니다. 도에는 우리 도가 직접 관리하는 3개소 204실이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관리하는 30개소 677실 총 33개소 881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현재까지 61명이 입소되었습니다. 시장 군수님 회의에서 오늘 중에 많은 분을 입소시키도록 하고 의료원에 계시는 경증 환자들도 분류를 해서 생활치료시설로 보내는데 대부분 고향 지역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 조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신도 5,269명 전원 조사 완료했습니다. 예비 신도 1,280명 중 1,208명 94.4% 조사를 마쳤는데 예비 신도 중에 신천지와 실제로 관련이 없다면서 10% 정도는 나는 환자가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단은 같지만은 아직 교육을 안 받고 입소를 정식으로 안 했는 그런 분들 한 10%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전수조사가 완료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검체에 대해서는 4,899명을 검체했는데
329명이 확진되었고 4,388명이 음성이며 41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체 검사 대비 확진율이 한 6.7%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266명은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미성년자 학생들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이동향 말씀드립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봉합 푸른 요양을 해서 49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소자가 34명이고 종사자가 11명, 어제까지 있었던 4명까지 해서 49명인데 오늘 중에 중증 환자는 국립의료원으로 가고 경증 환자는 우리 3개 의료원으로 분산 입원합니다. 이분들은 연세가 높기 때문에 다 병원에 입원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 행복요양원도 확진자 8명이 늘었습니다. 여기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다 병원에 입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에서 첫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외국인 확진자가 첫 사례입니다. 태국 국적 여성 27세인데 이분은 김천의 세탁소에 근무하는데 세탁소의 동료 우리 한국 직원이 확진자인데 그 확진자한테 감염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편도 검체 채취를 이분 남편도 검체 채취를 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 영천 호국원 직원이 확진되었습니다. 이분은 배우자가 대구 북구청에 있는데 북구청 직원 홍보팀 직원인데 그 출입 기자가 확진이 되어서 그 기자한테 감염이 된 것을 또 남편한테 옮겨져가 이 남편이 호국원 직원입니다. 49세로 호국원도 방역뿐만 아니고 일시 폐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직원 접촉자 직원 10명도 검체를 했습니다. 포항 영신고등학교 선생님이 확진됐어요. 교사. 이분도 3월 4일 날 배우자가 확진이 되었는데 3월 5일 날 이 남편과 딸이 확진된 그런 사례입니다. 지난 3일 코로나 비상근무 중 쓰러진 성주군청 공무원이 오늘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가로로 이렇게 쓰러져서 이분은 코로나는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쓰러진 건 아니고 가로로 쓰러져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총리 주재 회의 때도 다른 시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도에서 강경한 조치를 취했는데 다른 시에서 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시설 예방제 코호트 격리 대책입니다.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조치를 합니다. 우선에 재난 및 재난안전관리기본법 46조에 보면은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고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강범위하거나 강범위할 것이 예상되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구역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9조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강한 법 규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각 시군에서는 코호트 격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장 군수님 영상회의를 통해서 각 지역 코호트 격리를 정말 엄격하게 적용해달라. 아니면 우리 경북 지역에 봉화 푸른 요양원 같은 사례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걷잡을 수 없습니다. 좀 피해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협조해 줄 걸 당부드리고, 오늘 그 시설협회장님도 오셔서 이게 5분들 오셔서 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올라오십시오. 그 이상근 경상북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그 다음에 강창교 경북사회복지사 협회장님, 김홍기 경북아동복지협회장님, 김영신 경북노인복지협회장님, 오성택 경북장애인 복지시설협회장님, 이 5분이 우리가 581개 시설을 관리하는 대표 회장님들입니다. 이 중에 이상근 회장님께서 우리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좀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또 선제적으로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을 쿼터 격리를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계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사회복지계를 대표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복지시설 협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하기관 협회 회원들께도 꼭 동참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우리 도민체전을 4월 17일에서 5월 25일 제58회 도민체육대회 도내 11개 시군, 또 4월 23일에서 24일까지 22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경산시에서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봤을 때는 도저히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가 없어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각종 시험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도 자체 시험이 4개와 위탁 시험 3개 등 7개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일정을 아직 일정도 못 잡고 무기 연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자체 일정은 뒤에 표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은 우리 도의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꼭 해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및 관리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환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가 7,784명입니다. 7,784명. 도와 시군에서는 4,446명을 투입해가지고 자가격리자의 1일 2회 모니터링, 안내문자 발송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생활, 방역, 용품, 쓰레기 봉투 등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격리자들의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해 한 20여 원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1인당 45만 4,900원, 최대 5인은 145만 7,500원 생활비를 지원하고 가구당 10만 원 내의 생필품 패키지를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으며 가구당 월세 10만 원도 추가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 경찰과 동행 감시 순찰을 강화하고 3월 7일부터 배포되는 위성 항법장치 기능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활용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마음대로 할부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경찰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많은 기부금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정말 도민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총리 주재 회의 시에
제가 각 시도에서 마스크라든지 물품 또 심지어 전라남도에서는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300개씩 보내주다가 그게 호응이 좋다 이래서 오늘부터는 500개씩 보내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성스러운 기부 금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걱정도 해주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숨어 있는 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꼭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대구 경북에서 불을 끌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시설에 대해서 코트 격리라는 이러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조치를 취했겠느냐 하는 것을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반드시 협조해서 집단 감염을 막아내면은 이 집단 감염 없어지면은 점점 사라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별 감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집단 감염이 많고 경산 지역은 신천지 금체가 곧 끝납니다. 끝나면은 오늘 경산시장 말씀도 이번 주만 지나가면은 많이 수그러들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감염과 그동안 감염원이 많이 되었던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조기에 종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수정 자료가 하나 배포됐는데요. 자료 11페이지 신천지 조사 검사 현황 네 번째 단락에 411명이 결과 대기 중인 걸로 당초 자료가 나갔습니다. 182명의 오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저널 이호홍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경북 전체 중에서 경산 지역에 전체 확진자의 43.1%가 몰려 있는데 특히 대학교도 많이 몰려 있고 여기에 이제 집단 감염을 좀 막을 수 있는 경산 전체적인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봉화군 푸른 요양원 같은 경우에 아까 대책을 또 말씀을 좀 하셨는데 대남병원처럼 되지 않도록 어떤 막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현재 울진하고 울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감염자가 없는데 거기에 전혀 전파가 안 되도록 차단을 시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산은 우리 경북에 차지하는 비율도 40%지만은 신천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5%입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차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분들의 검체가 이제 곧 다 끝납니다. 끝나면은 당분간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그 이후에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고 그래서 경산의 경북도 전염병 대책본부를 중앙에서 왔는 본부를 경산에 내일부터 가동을 합니다. 오늘 준비해서 내일 가동해서 경산 지역을 위주로 철저히 하고 경산 지역의 마스크도 다른 데보다 많이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고 또 푸른 요양원은 대남병원하고 좀 다릅니다. 대남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코트 격리가 거기서 치료를 했는데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전원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대남병원처럼 그 자체에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모두를 감염자 모두를 이송 병원에 입원시키도록 그래 하고 울진 울릉 지역은 물론 자체적으로 이동이나 이런 걸 차단시키고 또 신천지라든지 또 감염자가 거기 접촉자들이 울진 지역에 오는 것을 방어하도록 하겠지만 봉쇄라든지 이런 건 어려우니까 최대한 방역이라든지 방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군 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우리 연합뉴스 이승현 기자님. 네, 연합뉴스 이승현 기자입니다. 봉화 푸른 요양병원 이게 한꺼번에 확진이 쏟아졌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감염됐는 시기가 한참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한 언제부터 이게 감염이 시작됐다고 추정을 하는지, 그리고 이 최초 감염 경로가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요양원에 할머니 두 분이 일단 해성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해성병원에. 그 해성병원 입원했는 게 3월 2일인가 해성병원 입원을 해서 그분들을 검체를 하니까 양성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할머니 두 분이 쓰는 방, 두 분이 한 방에 있었는데 89세 할머니인가 79세 할머니, 그분들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검체를 하니까 지금 49명이나 나왔는데 언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는 역학조사관이 어제 가서 계속 조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원인을 못 밝히고 있는데, 추측으로는 종사자들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그 내부에 있는 할머니, 할머니들은, 입소자분들은 그 내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청도 대남병원하고 같은 사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직 못 밝히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종사자들이 출입을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추측이지 아직 역학조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남병원도 아직까지 그 원인을 못 밝히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정입니다. 예. 다음 우리 TBC 서은진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은진 기자입니다. 봉화 푸른 요양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어제 해성병원에 있는 두 분은 이제 김천을 안동으로 가신다고 들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현재 요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중에 중증 환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예.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송이 늦어졌다고 하던데, 지금 그러면 서울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가면 간병인이 따로 필요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예, 중앙의료원은 간병인 제도가 돼가 있어서 간호사들이 하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 포항의료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상계의료 가면 간병인이 필요하다. 이래가 간병인들을 우리가 보수를 많이 주더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종사자 11명이 그분들이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가는 방안을 한 방에 쓰면서 간병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면 지금 보호자들도 이제 걱정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이송을 좀 완료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중에는 무조건 다 합니다. 100%. 예. 그리고 보건과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검사가 처음에는 음성으로 나오다가 몇 차례, 5차례까지 했다가 5번째 양성으로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청도의 할머니인데, 사망하신 분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검사가 지금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건정책과장 김영길입니다. 예, 어제 사망하게 되신 청도 국립요양병원에 한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사망하신 다음에 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실 동안에는 음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검체를 하지 않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은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런 청도 대남병원하고 같은 건물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학조사관이 판단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차까지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차에 양성이 나오고 6차 때 양성이 나가 2회에 양성이 나와서 확진자로 분류하고 사망을 하셔가지고 현재 장례 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지금 이게 계속 6차를 해가지고 4번은 음성, 2번은 양성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게 왜 그런지. 예, 그 전문가 역학조사관에 따르면 이런 분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거물을 채취할 때 코에 있는 상기도와 목 안에 있는 하기도 2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은 하기도 부분에서는 가래라든지 이런 걸 좀 뱉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가건물 자체가 좀 정확하게 안 나왔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보고 계속 하게 되었는 거고요. 그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4차례, 5차례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그러면 다 하기도 해서 그러면 일반 검체를 다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상기도 한 번, 하기도 한 번, 2개 건수를 검사를 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나이가 많아져서 가래가 뱉지 못해서 이렇게 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모관까지 넣어가지고 의료진들이 가급적 검체를 하는데 좀 가건물이 질적으로 볼 때 검사 나올 수 있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가건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몇 차례 됐다고 보고 그때 했을 때는 환자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검체하는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시기 때문에.